임명진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무슨 자유당인지 약칭이 한국당인지 야당은 자유당으로 부르겠대요. 이런 사람들로 보수가 회복될 수 있을 거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탄핵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박 대통령 살아나겠죠. 자,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살아난다고 제대로 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거리는 대모대로 승복 안 하는 사람들로 넘쳐날 거고요. 그냥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대통령으로 12월 달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요, 국민의 분노는 점점 더 세워질 거고, 그야말로 보수는 지그시 병 들어가서 회복불능이 될 겁니다. 탄핵이 인용된다고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달 뒤에 5월 중순쯤에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러면 황교안 대세로 가게 되면서 황교안이 당선이 이렇게 될 만큼 보수가 직결해서 순식간에 30 몇 프로, 40 몇 프로를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도 사실상 의문입니다. 이제는 보수도 절반쯤 갈라져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을 기각을 바라는 보수 세력이 19.5%까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전히 절반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선 전망이 어렵다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층은 그 뒤에 어떻게 될 거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그냥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살아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보통 있지가 않습니다.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새누리도 바른정당도 다 같이 공멸해 버리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라고 그나마 새누리당에서 자신들이 좀 개혁적이다라거나 친박이 아니다라는 사람, 진이라는 사람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었는데요. 이 당의 대선 주자들 지지율 꼬라지를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뭐 재벌 개혁도 이야기하고 정계 밀착 건절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던지는데요. 그들이 주요한 의미 있는 대선 주자로,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전혀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가장 큰 잘못은요, 그야말로 보수 진영을 초토화, 제초제를 써서 그냥 뿌려서 싹을 다 없애버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요, 이 한국당이 이제 이름을 바꾸고 출범을 했는데, 어제 임명진 위원장은 이만하면 됐다고 47일 만에 금고에 보관하던 배지들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다 배지 내놔라, 내가 당이 쇄신되면 돌려주겠다 했는데, 어제 그 80개를 내놓은 사람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때 처음에 내놔라 할 때는 당의 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처절히 반성하겠다는 자세에 시작된다면서 상징적인 조치로 배지를 내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배지 반환식을 했는데 시상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뭔 아카데미 시상식입니까? 임명진 위원장이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원장, 박명우 사무총장 왼쪽 가슴에 차례로 배지를 달아주니까 플래시가 터졌고 지도부의 표정은 더없이 밝았다고 합니다. 자, 배지 달면 이 국회의원으로서 선수가 하나 더 올라가는데 하는 농담도 했다 그러고요. 그동안 아무 책임 없는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배지를 떼고 다녀서 죄송스럽고 민망하다 했습니다. 인 위원장 측은 금고에 보관 중이던 80개의 배지를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일부 친박만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는데, 사실상 쇄신과 반성이 끝났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한 거다라고 당 내에서는 이날 의미를 알렸습니다. 과연 한국당의 이런 반성 종결이 정당하냐 놓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임명진 위원장은 취임 직후 의원 전원에게 거취를 일임하는 위임장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걸 다 받아놓고 선별적으로 여론에 따라서 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 같은 징계를 내리고 책임을 묻고 출당도 시키고 이러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의원들은요, 임명진 위원장에게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전한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탈당 등
모든 거치에 관한 입장을 임명진 위원장에게 맡긴다고 위임장을 70명이 냈다는데 충성서약서죠. 그런데 이후의 조치는 미미했고 결국 이벤트성 세신과 줄 세우기만 있었을 뿐이고 뼈를 깎는 반성도 부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취임 당시에 당 이름을 바꾸거나 지도부 몇 사람 바꾸는 식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국민들이 이런 꼼수에 속지 않는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현 당시 대표와 그 다음에 정가균 의원만 자진 탈당토록 하고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이 이 세 사람은 당원권을 정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이 길거리에 태극기를 든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당의 지지율이 눈꽃만큼 올라가면서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어제 이걸 돌려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쓴소리를 듣겠다고 버스 투어에 나서겠다는데 애초에 그 버스 투어에는 반성이라는 단어를 붙이려다가 슬그머니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반성은 이제 다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당명 바꾼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금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이 반성, 새누리당입니다. 한국당. 이름이 입에 붙었네요. 그래도 한국당보다는 새누리당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행사는 반성, 미래, 책임, 국민 속으로 였는데 반성은 빼고 책임과 미래만 있답니다. 당이 새간판을 달아서 이제는 과거는 우리 책임도 아니고 다 있고 새 출발하겠다 이러는데요. 무슨 이런다고 돌이 보석이 되겠습니까? 전국 투어를 하겠다는데 호남은 빠져 있답니다. 이불로 호남 가서라도 쓴소리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첫날인 14일 오늘은 어제는 경기도 수원하고 충남 천안을 갔고 17일 부산, 19일 대구, 27일 강원도 춘천 평창을 도는 일정만 확정됐다고 그럽니다. 참가자도요 애초에 20-30명이 거론됐는데 안상수, 원유철 이 대선 출마 선언했던 사람하고 5-6명밖에 없다 그러고요. 그래서 가봤자 그냥 지역구의 의원 중심으로 몇 명 모이는 이런 행사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빈버스 투어가 되고 있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투어를 하기는 하는데 의원들은 바쁘니까 버스 타고 이동 안하고 버스는 빈버스로 가고 가기는 다 KTX 타고 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은 다 빠졌고 행사를 기획한 임명진 위원장은 출정식만 참가하고 이 투어에는 불참할 예정이다. 어제 사진을 보면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투어 떠나는 모습을 연출해 놓고 자기는 투어는 안 간대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참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럽니다. 대표격 인사들이 직접 유권자를 만나서 사과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진정한 반성인데 이래서는 그냥 지역구 당원들하고 미팅밖에 더 되겠느냐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진 찍어가 쇼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당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희덕거리고 있습니다. 바른정당만 이기면 저들은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이 오른 바른정당은 탄핵이 되는 데 따라서 너가 옷 벗고 집에 가든지 우리가 가든지 하자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치위 의장은 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바꿔봤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자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혁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반성 토론회에 나선다고 하는데 지도부는 친박 의원들의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방치해왔다. 이런 진정성 없는 이중적 행보로 박근혜 대통령은 건들지 않고 말 한마디 안 하고 탈당도 안 시키면서 보수의 중심에 서겠다라고 얄팍한 발상을 하고 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가치고 국가다. 최근 태극기가 극우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극우 세력은 태극기 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바른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정치 세력이 망해갈 때 가는 코스를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 임명진이라는 이분 좀 잘 알아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요, 쇼하시면 안 됩니다. 하려면 정확하게 쇄신을 하든가요. 저도 자유한국당이 잘 되고 바른정당도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짓들이 못 죽어서 안달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아무리 썩어 자빠져고 진실이 아무리 덮여있고 정의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옳은 거는 옳은 거고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태블릿 PC나 고영태를 가지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부정과 부패 의혹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대중들을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요,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안고 가겠다? 그럼 보수는 뭡니까? 비리 덮어주고 부패도 덮어주고 남이 내보다 더 해먹었으니 내가 해먹은 것은 문제없다. 왜 다 해먹은 거 처벌하지 않을 바에야 내 것만 지적하느냐?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게 보수입니까? 불법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불법의 평등 처벌을 주장하는 것이 보수입니까? 그럼 남이 해먹을 때 보수는 왜 처벌도 못했습니까? 무능한 놈들 아닙니까? 왜 그만큼 도둑질을 못 해먹어서 지금 깜빵 가는 거는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보수입니까? 이재용이 구속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보수입니까? 그래, 경건이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고위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특정 기업의 재벌 2세가 상속세니 정려세니 제대로 내지도 않은 채 그 기업 뜸하게 만들기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재단 만들고 말 사주고 이게 보수입니까? 한마디도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새누리당 아니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나 임명진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세력들은 역사적으로 보수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부패 기득권의 부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보수라는 이름 달기가 부끄럽습니다. 누가 저보고요, 황장수 이제 보수라는 이름 쓰지 마라, 절 잘한다는데 절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정말로요, 이게 보수라면 보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고쳐서 쓰기도 틀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왕창 망해서 죽으십시오. 앞으로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도 누가 보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